지금부터 비디오 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룰 건데, 첫 번째로 Danced Trajectories and Motion Boundary Descriptors는 이 내용은 비디오 학습이라는 건 어떤 연속적인 이미지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픽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픽셀 어떤 t 시점에 있는 픽셀들이 t 플러스 1의 시점에 t 플러스 1의 이미지상의 어느 특정한 픽셀의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연속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궤도를 추적하는 거죠. 그런 컨셉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 비디오 안에 있는 공간적인 정보랑 시간적인 정보, 스페티오 템포럴 하는 어떤 정보들을 컨버넷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세 번째로는 어떤 그 비디오 안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 정보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그 떨어져 있는 이벤트들을 어떻게 함께 고려를 할지, 그런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ance Trajectories and Motion Boundary Descriptors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 러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비디오 안에 있는 특정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픽셀 키포인트를 딕텍팅하고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트래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비디오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시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트래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냅니다. 특징들을.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첫 번째 로우에 있는 그림은 어떤 연속적인 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두 개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모션이 있는 그 움직임들을 오버라이드 된 이미지 형태로 합쳐놓은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되겠고, 이 두 번째 그 이미지는 어떤 옵티컬 플로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어떤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어떤 그 오버라이드 된 그 이미지가 어떠한 움직임을 움직일 거다라는 어떤 어,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를 표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션이나 노이즈를 제거시킨 어떤 특정 어, 절차를 거친 어,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경이죠. 근데 이제 이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들이 주요 피처죠. 피처들을 이제 트레젝토리로 어떠한 궤도를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는 비디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동영상이 어떤 시간 단위로 비디오 안에 어떤 시간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영화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대사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 하나의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도입을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영화 그 서브타이틀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대본만 나오는데, 만약에 그 비디오 안에 있는 그 어떤 모션이나 어떤 피처들의 어떤 모션들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되게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어떤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좀 더 여러 개의 다른 그 스케일로부터 덴서 세플링을 통해서 좀 더 질 좋은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그 시간적인, 아까 말했다시피 픽셀 단위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주요 특징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어, 스페셜한 스케일 세퍼레이티드한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어, 그런 방식들 중에서 쓰이는 그 알고리즘들이 첫 번째로는 그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라고 그레디언트에 대한 어떤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가장 그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높은 뭐 값을 갖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요약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훨씬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은 어떤 그 비디오 안에 있는 특징이 어디로 시간에 따라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예요. 그래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이러한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을 구하는 하나의 방 컨셉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사용한다. 각 그 어떤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 어떤 웨이트나 각 값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벡터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식들을 뒤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트레젝트리스 디스크리터스라는 말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변수 추출인데 어, 여기서 사용되는 트래클렛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부분을 말하고요. 어떤 주요한 특징들이 어디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러한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각 하나의 프레임 단위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어, 프레임 셋으로 시간 단위 프레임 셋의 가진 형태에서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몇 개의 프레임 단위로 어떤 그 공간적인 정보랑 시간적인 정보들을 표현을 할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미지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간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잘라낼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 어떤 실험 설계에 대한 조합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축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 어느 시간에 따라서 어느 시간 간격으로 어떤 정보들을 요약을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어떤 실험 조합을 통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비디오 댄스 트래젝토리스라는 그 컨셉을 좀 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떤 양자학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는 게 하나 예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얼마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그 크기를 가지는지 그런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 접근 방법들이 사용되고 그러한 방법들이 여러 개의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요약을 하고 정보나 공간적인 정보나 시간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요약을 할지 그러한 단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하는 단계 중에 하나의 예시가 이제 히스토그램이 되겠고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쪼개서 할 것인지 예,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y는 width랑 height라고 일단 이미지에 대한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간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비디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큐빅인데 그 정보들을 어떠한 이런 보라색에 있는 어떤 필터 정보들을 탐색해 하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서치하는 그런 필터가 이 전체적인 그 모든 정보들을 한번 훑어가면서 그런 정보들을 요약을 해서 어떤 디스크리터스라는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표현된 이제 특징 그 디스크리터스들은 이제 매우
고차원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PC나 뭐 피셜 PC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 축소를 통해서 요약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로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 비디오 음, 트레젝트리스라는 컨셉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떠한 그 블락이라는 정보 어떤 그 여기 있는 모든 비디오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한 뭐 스트라이드씩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두 이렇게 살펴가면서 정보들을 탐색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를 요약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픽셀이 이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픽셀이 이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 시간 그 모든 정보들 하나 요약을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이 부분이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예시가 많이 이쪽으로 많이 뻗치죠. 이쪽이나 그 말은 이쪽 방향으로 이쪽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 그 어떤 픽셀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 B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되게 어떤 되게 플랫한 그 히스토그램을 가지는데 상대적으로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약간 원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플랫하죠, 되게. 이런 피키한 어떤 그 히스토그램보다. 그래서 어떤 히스토그램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되게 다양한 궤도를 형성하는 디스크리터스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간략히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그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댄스 샘플링을 하고 그 댄스 샘플링이 된 그 트랜잭션하는 절차들을 다 이 세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어떤 좌표를 찾고 히스토그램으로 어떤 방향성을 찾고 그거를 어떻게 변이 벡터로 표현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어, 이, 그 옵티컬 플로어 찾아내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간략히 컨셉부터 말씀드리자면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는 어, 어떤 수평적인 거나 수직적인 방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내는 방식이고 이 히스토그램 플로우는 옵티컬 플로우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변이 벡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수직적,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더 다시 말하자면 어, HOG 방식은 어, 그 그레디언트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플로우는 변이 벡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방식은 그 방향성을 가지는 그레디언트를 보는데 수직적으로 보냐 수평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겠죠. 예, 이제 그래서 이 나온 이 두 가지 아웃풋을 하나로 컴바인해서 사용되는 그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더 아까 그 댄스 트레젝토리스라는 그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단계인 댄스 샘플링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른 스케일에 대해서 크기가 다른 스케일에 대해서 피라미드 이미지 같은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피라미드 쌓게 되면 피라미드 같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사이즈를 실험적으로 루트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사이즈를 루트 2분의 1 사이즈로 점점 이렇게 줄여 나가게 되면은 좀 더 성능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댄스 샘플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그리드가 5바이 5고 그 5바이 5에서 그 나온 실험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그리드 형식이 되면 좋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궤도를 추적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어떤 그러니까 주변이 어떤 되게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코릴레이션이 특정 기준보다 낮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제거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반적으로 8개 스케일로 하는 케이스가 또 실험적으로 좋다고 증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 값도 다 실험적으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좋은 어떤 넘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저크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이미지를 it라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 이미지 간에 어떤 변이 벡터가 있겠죠. 그 변이 벡터를 이러한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안에 있는 좌표는 이 p라는 노테이션으로 사용하게 되고 t 플러스에서 t 플러스에서 t 플러스 2로 이제 움직이는 데 이제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메디안 필터는 일반적으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보다는 훨씬 이 비디오 러닝에서 되게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로버스트에서 그 이유는 먼저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이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각 픽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먼저 위에를 보시면은 이 두 픽셀 간의 선형 보관법으로 이 값을 하나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두 개에 대해서 선형 보관법을 하면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선형 보관법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값은 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어떤 필터링을 한다는 그런 절차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메디안 필터 단순합니다. 특정한 필터가 여기를 서치를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값을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값이 메디안 필터가 되겠고 그 값을 여기 안에서 이렇게 대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메디안 필터가 바이리니어 필터보다 좋다. 그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이런 되게 잡음이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한 되게 이미지를 내보낸다는 게 그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되게 어떤 카메라의 무브먼트 같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가 돼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예시로 어, 여기 그 똑같은 필터가 서치를 하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백그라운드를 나타내는 어떠한 픽셀 값이고 이 안에 빨간색이 있는 포인트들이 foreground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피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 필터가 이 빨간 네모난 필터가 이러한 부분 그 안에 있는 foreground한 픽셀들을 탐지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근데 이제 바이리니아한 인터폴레이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백그라운드나 포어그라운드를 구분하는 게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반면에 메디안 필터링은 이러한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그 정보들을 구분해 나갈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은 t 시점의 포인트가 t 플러스 1의 시점의 포인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은 그 어떤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여기 있는 메디안 필터랑 변이 벡터를 사용을 해서 그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실험적인 설명 중에서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트레저트 랭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미지 한 프레임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15개의 프레임을 그 한 덩어리로 보고 학습을 시킬 경우 좀 더 어떤 그 좀 치우침이 없고 초기에 덜 민감한 초기값에 덜 민감한 그러한 실험 결과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또 이제 너무 움직이 크다 보면은 에러가 좀 크다는 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어, 같은 말인데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는 그 어떤 그 두 프레임 간에 있는 그 픽셀들의 그 움직임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는 이 델타 pt라는 값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값들은 이제 노멀라이즈 된 값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이 변화율에 대한 그 p 값과 p 포인트에 대한 변화량 값과 그리고 이제 포인트 이 두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아까 15개의 프레임 단위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15개에 대한 그 어떤 포인트랑 15개에 대한 변화율 해서 총 30개 디멘저널한 디스크립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옵티컬 플로우를 찾아내는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랑 히스토그램 오브 플로우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차이가 여기에서는 어떤 정적인 외형을 정보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히스토그램 오브 플로우 같은 경우는 로컬 모션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 정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이 있고 로컬 모션들을 탐지하는 어떤 옵티컬 플로우 같은 이런 형태를 구분하는 차이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는 가로나 세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가로에 대한 움직임과 세로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아주 단일적인 컨셉으로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고 3 곱하기 3에 대한 픽셀 값을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의 필터가 여기 위치했을 때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노테이션들을 가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C랑 R이 있는데 이 C는 X를 의미하고 X의 좌표를 의미하고 R은 Y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의미하죠. 그럼 여기에서 위로 한 칸 간 여기의 의미는 R이 위로 한 칸 증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일로 가는 이 표는 이 점은 이 C가 X가 한 칸 더 갔으니까 C 플러스 2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밑에는 같은 방식이고요. 이제 그러한 X의 변화율은 여기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그러니까 X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에 대한 차이를 dx라고 두고 그리고 dy는 여기 위에 있는 값과 그 아래 있는 값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결과적으로 이 i라는 펑션을 알아야 되는데 i라는 펑션은
루미네스리라는 어떤 그 RGB 값을 넣게 되면은 이 값들이 RGB 값들이 이러한 계수에 의해서 어떠한 그 채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도 이런 그런 값들이 밝기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의 방향성과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예시를 보시면은 그 밝기라는 그런 아까 전에서 RGB 값에서 루미너서리라는 그 값을 정의한 밝기가 있는데 그 값의 방향과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 예제에서 방향은 그 밝기의 흑백과 그 밝기의 관계의 각도는 90도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한 어떤 크기가 또 존재를 하겠죠. 얼마나 밝기가 강한지 그것도 볼 수 있겠고 이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검은색이 하얀색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는지는 이제 45도로 이렇게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의 오리엔테이션과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를 계산할 수 있겠죠. 좀 더 수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러면 그 어떠한 그 각도가 결국은 dx분의 dy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크기는 제곱 L2 놈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당연히 이제 아크 탄젠트를 통해서 그 각도를 구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에 계속 말했다시피 여기는 이제 필터가 어떠한 이미지를 서치해 나가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밝기가 존재하죠. 근데 이 값이 255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밝기가 전혀 없습니다. 0, 0, 0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포인트가 어떻게 그레디언트 오리엔테이션과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dx는 먼저 dy를 계산해 볼게요. dy는 255 여기 부분과 이 부분을 빼는 게 dy죠. 근데 x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0, 0이라는 거는 이제 각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0분의 255라는 거는 그래서 이 값을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주 작은 값을 넣게 되는 거죠. 작은 값으로 대체를 해서 그 각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서 90도라는 값이 이런 90도라는 값이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가 밝기가 존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값이 존재를 하겠고 똑같은 방식으로 x는 그 0 빼기 0이라는 0의 값을 갖는데 dx가 그러면은 이 값은 또 각도를 존재하지 않게 하는 문제점이므로 이 값을 작은 값을 넣어서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데 여기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여러 개를 존재를 할 거예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가장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픽셀이고 픽셀 다음에 존재하는 값은 필터 값입니다. 그리고 그 필터 안에 있는 또 작은 단위는 빈이고 그 또 단위 안에 있는 블락 이 단위로 정보들이 요약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한 내용과 같이 픽셀들이 필터에 의해서 요약이 되고 그 픽셀마다의 방향성이 존재를 하겠죠. 이 그림과 같이 이전에 했던 방식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빈이 또 존재를 하고 이 빈 단위로 어떤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요. 빈 안에 있는 어떤 히스토그램. 그럼 이 히스토그램 안에서 또한 주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이런 작은 방향성을 가진 것보다 이렇게 큰 방향성. 그럼 전체적으로 만약 고려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빈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요약이 가능하겠죠. 그러한 표현이 이러한 표현이고요.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 히스토그램 방향성을 이런 형식으로 요약을 하고 그 빈에 있는 그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로 그래 어떤 민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멀티 채널 어프로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기 있는 AC는 평균 카이제곱 거리를 의미하고 이 X는 이제 비디오 안에 있는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방식에서 그 어떤 그 딥스크리처스의 중에서 가장 그 데이터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 피처들을 뽑아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또 요약을 하고 비선형적인 SVM, RBF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그 멀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리브 원아웃 클래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선택한 거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어떠한 그리드를 가지는 거에 따라서도 실험 결과가 되게 다양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값들은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실험 설계예요. 그러니까 어 시간적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쪼개서 볼 거냐, 공간적으로 얼마나 쪼개서 볼 거냐 이러한 그 정보들이 할지 그런 실험 케이스들을 실험 그 조건들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어떻게 쪼갤 거냐, 시간적으로 어떻게 쪼갤 거냐, 어, 시간적으로 어떻게 쪼갤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람이 걷는다, 뛴다, 움직인다, 어, 뭐 복싱하는 그런 이, 그 레이블링이 되고 있고 백오브 월즈 형태의 어떤 태깅이 되고 있고 이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는 이미지 프레임 단위로 매 프레임 단위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그 댄스 트래젝토리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주요 특징이 어, 히스토럴 플로우 디스크리터스가 좀 더 잘 표현이 되는 실험 결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인 거를 어떻게 컴포넌트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지 스케일 비디오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싱글 프레임은 이제 그냥 데이터는 비디오지만은 이미지 단위로 그냥 똑같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형태로 각각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특별한 어떤 트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레이트 퓨전 같은 경우는 좀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떠한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fully connected layer에서 학습시키는 방식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색깔은 컨브넷을 의미하고 그 다음 색깔은 이제 풀링이나 이제 로멀라이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컨브넷과 풀링, 로멀라이즈 이 방식들이 두 번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고 그런 형식으로 학습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얼리 퓨전이란 말은 여러 개의 프레임 단위를 하나에 한 번에 묶어서 되게 어떤 로컬한 움직임을 탐지하고자 하는 거고요. 슬로우 퓨전은 그
하나의 어떤 이 각각 근처에 있는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의 그 어떤 두 가지의 성질들을 합치려고 이러한 개념이 도입된 것 같은데, 여기서 지역적으로 학습된 이 하나의 그 단위를 여기서는 지금 용어를 클립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클립들이 여러 개를 클립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클립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 클립에 대해서 어, 컴문의 풀링, 노멀라이즈드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클립의 형태로 합성을 시켜줍니다. 그러한 식으로 천천히 퓨전하는 방식이 슬로우 퓨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그 특징을 보시면은 레이트 퓨전 같은 경우는 주로 알렉스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10개 프레임 어떤 그 떨어져 있는 그런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얼리 퓨전 같은 경우는 어, 그 앞단에서 벌써 컨케이트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빠르게 퓨전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는 싱글 프레임 같은 형식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단에서 합성되는 것 빼고는 똑같은 싱글 프레임과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슬로우 퓨전에서는 그 어떤 시간적인 정보와 공간적인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3D 컴브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딥러닝에 대한 어떤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비디오를 학습하게 되면은 되게 라지 스케일에 대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게 또 용량이 크다 보니까, 크고 느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 하고자 하는 컨셉이 또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웨이트 수를 줄이거나 좀 더 좋은 최적화 방식, 그리고 이제 초기 값을 어떻게 줄지,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좀 속도랑 성능이랑 좀 더 트레이드오프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아키텍처적인 뉴런 네트워크의 구조를 좀 더 변화시켜서 성능을 좀 더 좋게, 성능은 좋게 하고 속도를 더 빠르게 내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사이즈를 좀 줄이는 건데, 이것 또한 또 성능을 줄이고 있습니다.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약간 좀 데이터를 좀 더 인풋 데이터를 좀 변화시켜 보자. 그래서 로어 리졸루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러닝 타임을 좀 더 개선시키고 하이 프리퀀시한 어떤 디테일한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좀 줄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이제 하나의 예시가 멀티 레졸루션 아키텍처라는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 두 가지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컨텍스트 스트림 된 형식과 포비아 스트림 된 형식으로, 두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이 되는데, 이 컨텍스트 스트림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해서 뭐 하나로, 여기서는 27 바이 뭐 27의 형태로 크기를 다운 샘플링 할 수 있고, 포비아 스트림 같은 경우는 아,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아니라 아, 원래 이미지에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에 있는 어떤 센터만, 그 부분들을 뽑아내서 똑같은 사이즈로 80, 뭐 27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되는 두 가지 고해상도, 가운데만 추출하는 고해상도와 화질이 좀 저해상도에 있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다운 샘플링하면 당연히 해상도가 떨어지겠죠. 그러한 부분들 두 가지를 고려한 어떤 아키텍처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 같은 이 캣을 보시면은 로우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패턴이 흐리지만은 어떤 블obs 이 색깔들이 되게 잘 나오는 그러한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당연히 로우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은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나 어떤 주요 패턴들은 보이겠지만은 되게 디테일한 어떠한 모션 어떤 형태 스크래치 같은 게 좀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반면에 포비아 스트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하이 레졸루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만 중간에 딱 뽑아 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되게 높은 레졸루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해상 그 어떤 색깔 면에서는 떨어지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들을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층에 대해서 그 이 컴포넷이 어떻게 시각화가 되는지 시각화를 했는데 당연히 이게 시간적으로 이미지들이 움직이니까 이 시각화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시각화된 필터 정보 또한 그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필터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필터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은 그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필터 사이즈가 작고 스트라이드가 조금씩 움직였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과 일맥상통으로 어떤 시간적인 뎁스도 조금씩 깊게 움직일 때 좀 더 성능이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비디오를 예측을 하고자 하면은 어, 그, 우리가 정해진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백오브 월드라는 그 원류 등이 영상에 매핑이 되면서 그 되게 하나의 펑션이 굉장히 그 유일한 하나의 프레임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개의 의미를 각각 every single 프레임마다 다 예측이 되는 그런 예측력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되려면은 half a second로 비디오들이 예측이 돼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비디오라는 게 양이 굉장히 많고 다 보니까 이미지랑 다르게 비디오 관점에서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학습된 되게 프리 트레이닝 그, 된 그런 정보 웨이트들이나 뭐 어떤 사전 정보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여태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슬로 퓨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그냥 싱글 프레임을 한 경우보다 크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슬로 퓨전을 할 바에 싱글 프레임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왜냐면 굳이 그렇게 크게 주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럼 컨셉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되게 학습 방법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테니스랑 수영을 하고자 하는 어떤 두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동영상을 예측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동영상의 이미지에 대한 배경이 색깔이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자 하면 되게 파란색적인 이미지가 많고 테니스적인 거 하면 뭐 빨간색적인 이미지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한 그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은 되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되게 스페시픽한 뭐 어떤 모션이나 그런 걸 예측을 할 때는 되게 어떤 되게 스몰 로컬 모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좀 더 그 3D 컴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D 컴브라는 건 결국은 어떤 이미지 안에 있는 width랑 height랑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time 이 세 가지 축을 고려하는 3D가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먼저 2D 컴브는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썼던 그 방식대로 필터링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웃풋은 이미지죠. 그리고 2D 컴브는 이 시간적인 거를 결국 독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t 시점에 있는 정보나 t 플러스 1의 시점 이엔트 정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신 거는 화살표의 방향이 단순히 그 이 L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각 시점마다의 어떤 스트라이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어떤 이미지가 아웃풋이 이미지가 됩니다. 반면에 3D 컴브는 이게 스트라이드가 그 기존의 2D 컨볼루션 같이 가지만은 반면에 다른 거와 다르게 이 타임 쪽까지도 스트라이드가 가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즈는 이제 KK 바이의 필터 사이즈가 있으면은 뭐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 이 화살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뎁스가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한 정보를 또 줘야겠죠. 그건 당연히 뭐 L보다 작겠죠.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가 L이니까. 그에 대한 아웃풋은 음, height, width, 그리고 그 여기 주어지는 length랑 channel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굉장히 큰 볼륨에 대한 아웃풋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필터링된 어떤 그 피처 맵이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더 3D 피처 맵이라고 또 합니다. 지칭을. 그러면은 그 필터의 사이즈에 대한 뎁스가 시간을 서치하는 뎁스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나를 그 사이즈가 1일 경우, 사이즈가 3일 경우, 5일 경우, 7일 경우. 반면에 또 그 필터 사이즈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뎁스가 3일 때, 이 빨간색 선, 3일 때 좀 더 좋은 에큐러시를 보였고, 반면에 오히려 일정한 뎁스가 3일 일정한 것보다 뭐 줄이거나 감소를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정한 뎁스 사이즈를 가지는 게 직관적으로도 말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아예 공간적인 정보랑 시간적인 정보를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코어를 이제 예측을 하죠.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투 스트림 모델이 좀 더 굉장히 다른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A라는 게 이제 양궁을 하는 이미지죠. 오른팔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B라는 거는 그 어떤 두 프레임 간에 오버라이드된 이미지를 이렇게 겹쳐놓은 거고 댄스한 옵티컬 플로우로 C 같은 경우는 각 픽셀마다에 대한 방향성을 오리엔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튜드랑 그리고 D랑 E 같은 경우는 어,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어떠한 옵티컬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D는 변이 벡터를 의미하고 P는 이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럼 UV라는 어떤 그 포인트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함수가 존재를 할 텐데 그거를 지금 이 D라는 변이 벡터를 표현해주고 그러면은 이 PK-1에서에 대한 포인트는 그 포인트에 대한 변이 벡터에 만큼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 시점에 그런 형식으로 식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각 동일한 포인트에서 방향성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P1에 대한 포인트는 P2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갈 거고 P2에서는 P3로 이렇게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투레족들이 궤도를 형성하는 어떤 이 디스크리터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 디렉셔널 옵티컬 플로우는 기존에 아까 이전의 방식은 이렇게 단방향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 바이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 이렇게 하나의 기준점에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우가 이 첫 번째 시점에서 이렇게 단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시점에서 이렇게 궤도가 생길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궤도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어, 두 방향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부수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컨문에서 사용할 때는 224 by 224 서브 이미지를 되게 클럽프드된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데이터는 수평적으로 뒤집거나 뭐 RGB 효과 노이즈를 주는 그런 형태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템포럴에 대한 스트림 같은 인풋 데이터는 어떤 랭스가 이네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그 가로나 세로에 대한 축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돼서 예, 학습이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유사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의 움직임, 세로의 움직임 두 가지를 고려한 인풋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 부분 같은 게 지금 방금 실험 방법을 통해서 나오게 된 아웃풋이고 슬로우 퓨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타임 스페티오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지는 이벤트에 대한 연관성을 어떻게 먼저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프레임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렇게 그 상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이벤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한 중에 하나는 뭐 비디오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어테이션한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학습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좀 로우 레벨의 이미지랑 하이 레벨의 이미지, 되게 리사이즈, 그러니까 되게 하이 레졸루션이랑 로우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학습이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여기서 이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RNN을 통해서 이 RNN에 대한 그 특성이 인피니트한 컨텍스트 정보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D 다시 말하자면 3D 컴포넷은 되게 그 이미지 프레임 간의 롤콜 모션만 탐지할 수 있겠죠. 당연히 스트라이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반면에 이 LSTM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관계 간에 있는 정보들을 또 다른 하나의 공간 안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인피니트한 컨텍스트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컨셉을 어, 보시면은 이게 똑같은 3D 컴포넷을 통해서 로컬 모션들이 탐지되는 디스크리터스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LSTM으로 학습을 시켜서 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컴포넷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그한 거를 LSTM으로 다시 한번 시간적인 거를 글로벌한 모션을 탐지하려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기본적인 전체적인 프레임과 여러 가지 풀링 방식을 통해서 여태까지 지금 한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로컬 모션과 글로벌 모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3D 컴포넌트에 대해서 로컬 모션을 찾고 LSTM, RNN을 통해서 글로벌한 모션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방금 한 그 구조가 이 구조인데 3D 컴포넌트는 그 되게 파이나이트한 템포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RNN은 인피니트한 컨텍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성질이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 컨셉으로 인피니트한 컨텍스트 정보를 만들 수 그래서 어떻게 3D 컴포넌트과 RNN을 합칠 수 있나라는 질문을 강의에서 했었는데 여러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좋은 것만 얘기하자면 어떤 그 이미지 간의 동영상 안에 있는 이미지의 움직임을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함으로써 좀 더 다른 템포럴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백그라운드한 정보를 빼고 앞에 있는 포어그라운드한 정보를 어테이션해서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에서 제안하는 것은 뒷단에 있는 RNN을 제거를 하고 기본적으로 컴포넷에 학습된 방식과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컴포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아래의 구조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은 GRU를 RSTM 구조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해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들이 이렇게 컨볼루션 돼서 합성곱의 형태인 어떤 새로운 피처로 형성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까지도 포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컨볼루션에 있는 그런 현재 인풋을 어떤 히든 노드에 대한 정보로 LSTM 구조로 만들어진 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녹색 이전 아웃풋에 대한 그런 걸 가져감으로써 또 다른 그 시간적인 정보까지도 고려하는 거죠. 결국은 컨볼루션도 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 정보도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내용들을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 방금 설명한 게 이 세 가지 실험인데 첫 번째는 그 레이어 간이 독립적으로 어떤 그 LSTM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스택드 GRE는 이제 그 레이어 간이 의존적으로 학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방향성이 그 중간부터 에서부터 양방향의 형태로 그 학습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improvement to stream 같은 경우는 스페티어한 정보와 템포럴한 정보 두 가지를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좀 더 최적화시켜서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좀 더 성능이 좋은 향상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비디오 문제에서는 로컬 모션을 어떻게 탐지하고 글로벌 모션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되어 왔지만은 싱글 프레임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싱글 프레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성능표를 작성했을 때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했을 때 시간 단위로 당연히 예측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GRE RC인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채택되고 있습니다.